네, 가족을 감옥에 보낸 가족들의 소식을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아이를 경찰서에 보낸 부모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동아일보가 최근 심층 보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경찰서에 온 아이들 100여 명을 한번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직접 기사를 쓴 김단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난생 처음으로 경찰서에 잡혀온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었습니까? 네, 동아일보와 최근 이제 청소년 상담 치료 기관인 마인드 힐링 연구소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네. 이제 학교와 가정에서 절도와 폭력, 그다음 게임 중독, 자살 시도 등 문제를 일으켜 경찰서를 처음 찾은 청소년 168명의 네. 심리 상담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예. 그 결과 이 문제를 일으킨 아이 뒤에는 성공만 지향하거나 네. 강압적인 교육관을 가진 부모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또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미성숙한 부모도 있었습니다. 네. 일례로 부모가 TV 프로그램이나 이웃을 보면서 욕하는 것을 자주 봤다고 말한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친구나 교사의 말에 쉽게 모욕감이나 수치감, 열등감을 느끼는 이른바 분노 조절 장애 증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또 한 예입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최모근인데요. 친구의 웃는 모습이 싫다면서 친구의 눈과 입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사건입니다. 예. 이 최모근은 상담에서 저렇게 생긴 인간들은 재수없다라고 말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주 봐왔다고 답했습니다. 아, 예. 네, 결과적으로 부모의 과격한 언어 습관이 예. 아이에게서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아이들이 잘못되는데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네. 구장호 차장님. 네.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좀 훈육하다 보면 좀 윽박도 지르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네. 뭐 저는 윽박지를 일은 많지가 않고요. 아, 예. 일단 접촉하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긴 시간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이제 엄마가 아무래도 이제 욱할 수가 있을 텐데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어른하고 아이들은 좀 다른 게요. 예. 아이들의 반응은 좀 즉각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뭐 생각을 하고 한다기보다는 이 자신의 어떤 감정을 좀 쉽게 드러내는 편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받아주면 아마 조금 아이하고도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이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어른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상황을 이해한다고 해서 이 절대자처럼 어떤 해법을 제시하려고 하기 쉬운데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욱하는 부모의 성질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윽박을 지르시는다고 제가 오해를 해서요. 네. 저 김단비 기자가 취재를 하셨으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자녀들한테 화를 잘 내는 부모들 특성이 있다면 어떤 특성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주요한 특징이 좀 있는데요. 일단 화를 잘 내는 부모들은 잔소리가 심하고요. 이 아이가 더 이상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이죽거리는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또 분노를 치미기도 합니다. 또 아이를 향해서 목소리 톤이 항상 높아져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또 남의 집 아이는 유독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아이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얘를 혼내야지 벼르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정은 차장 지금 계속 웃고 계시는데 저기 해당 사항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애를 키워본 분들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막상 다루다 보면 정말로 부모가 안 낼 수가 없죠. 쉽지 않습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게 쉽지 않고요. 근데 연초에 아동학대, 맨발 소녀를 비롯한 아동학대가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그 아동학대 유형 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저도 그때 놀란 것이 정서적 학대, 협박 이런 것들도 다 전부 아동학대에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부모라도 지속적으로 너 자꾸 그런 짓 하면 뭐 고아원에 보내버린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아동학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보면 이게 훈육인지 학대인지 나도 헷갈려요 라고 얘기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 뭐 학교에서도 고등학생부터 부모 교육 이런 거 시키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공감대가 좀 더 많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김단비 기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그렇죠? 부모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경찰서에 갈 수도 있고 도서관에 갈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아이를 과보호하고 아이에게 쉽게 화를 내는 부모의 특징은 네.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겁니다. 네. 이러한 부모의 불안감, 또 이러한 우울들은 바로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데요. 네. 마치 연예인 매니저처럼 아이를 24시간 관리하는 부모일수록 아이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학과로 진학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예. 많다고 합니다. 예. 한창 예민한 시기에 이렇게 부모가 원하는 진로를 강요하는 것은 아이에게서 우울증이나 불안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들 중에 말이죠. 이정은 기자. 아이들이 불안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불안하다는 거죠. 부모가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아동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부모가 먼저 흥분하고 그걸 네. 아동한테 계속 전가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간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쨌거나 아이들은 자라나는 시기에 뭘 잘 모르거나 감정적으로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부모가 더 차분해지고 네. 조금 감정을 다스리면서 아이를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네.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부모도 조금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도 예. 많이 얻고 교육도 받고 그럴 필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단비 기자. 그래서요. 네. 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은 학생들이라기보다는 부모님 같은데요. 네. 상담 좀 많이 받나요? 안타깝게도 이제 정작 대부분의 부모가 이 경찰의 심리 상담을 거부했는데요. 이 전체의 11.3%, 그러니까 19명의 부모만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네. 나머지는 우리 집안일에 무슨 상관이냐 식으로 상담을 거부했거나 이 아이의 비행의 원인을 아이의 정서적 문제로만 치부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자녀의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언행을 보이는 부모일수록 이 부모 스스로 우울과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스스로 아이에게 지나치게 화를 내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이 건강한지 부모 스스로 되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하는 워킹맘, 워킹데디 이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 바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